여러분, 지금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음식이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술도 안 하고 밥도 집에서 해 먹고 건강식 챙겨 먹는데 왜 몸이 점점 무거워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같은 식습관을 가진 분들 중 상당수가 아무 증상 없이 신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특정 식습관을 가진 고령층에서 수년 안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그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다고 알고 먹는 음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가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예전보다 더 잘 붓습니까?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 있습니까? 겨울만 되면 손발이 유난히 차고 기운이 떨어집니까?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조용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신장은 아픈 장기가 아닙니다. 신호를 보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절반 가까이 기능이 떨어져도 통증도 없고 특별한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겠지.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은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예순 이후에, 왜 하필 겨울에 같은 음식이 더 위험해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풀립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정수기는 어떤 물을 넣어도 잘 걸러냅니다. 찌꺼기도 문제없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 있는 필터는 이미 낡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금방 막히고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장이 바로 그 정수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순이 되면 이미 젊을 때보다 상당 부분 여유가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버티는 상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나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겨울이 겹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겨울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이 수축이 신장으로 가는 혈관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즉, 신장은 적은 혈액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기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엔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더 진하고 더 따뜻하고 더 자극적인 음식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검은 콩이 들어간 밥, 짭짤한 국물 요리, 나물 반찬, 그리고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 각각 보면 전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같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음식 하나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합으로 망가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검은콩 자체는 좋은 음식입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몸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검은콩이 어떤 음식과 함께 들어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조합이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고 신장은 여유 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짠 음식, 단백질, 카페인, 특정 채소 성분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쌓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그리고 어느 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다리가 붓고 소변이 탁해지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지속된 부담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조합과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조합이 신장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지만 위험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세 가지 조합입니다. 이 중 단 하나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라면 왜 병원에서는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현재 의료는 예방보다 치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생활 습관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짚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진료실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식사 후 커피 드시나요? 국물까지 다 드시나요? 어떤 반찬을 같이 드시나요?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듣다 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신장이 서서히 나빠지는 분들, 겨울만 되면 몸이 무거운 분들,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이분들의 식탁에는 거의 항상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검은콩 밥, 짭짤한 국물, 나물 반찬, 식후 커피. 이 네 가지가 한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각각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가 함께 모이면 60 이후의 겨울 신장에게는 과한 시험이 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새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미 많이 지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기 전에 부엌에서 먼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이미 예전 같지 않고 겨울은 그 부담을 더 키우며 음식의 조합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함께 드시고 있지만 60 이후 겨울 신장에게 가장 먼저 부담을 주는 검은콩의 위험한 짝꿍 세 가지. 지금부터 우선순위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 특히 겨울에는 이 세 가지가 신장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위험하고, 세 번째로 갈수록 조금 덜하지만, 세 가지 모두 겹치면 상황은 훨씬 빠르게 나빠집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조합. 검은 콩밥, 뜨거운 국물 요리.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놀라십니다. 국물은 몸 따뜻하게 해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몸은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 순간 가장 큰 부담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추운 날 밖에서 들어와 뜨끈한 밥에 김치찌개 한 숟갈 떠먹을 때 그 순간의 느낌, 속까지 풀리고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신장은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뜨거운 음식일수록 우리는 짠맛을 덜 느낍니다. 즉, 같은 양의 소금을 넣어도 더 싱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물은 자연스럽게 더 짜집니다. 실제로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는 나트륨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나트륨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혈관 속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물도 함께 늘어나고 그 압력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즉, 짠 국물을 먹는 순간 신장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걸 다 빼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입니다. 혈관은 이미 좁아져 있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짠 국물이 들어오면 신장은 평소보다 훨씬 힘들게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검은 콩이 더해집니다. 검은 콩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칼륨은 원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신장이 충분히 건강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순 이후의 신장은 이 균형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나트륨은 쌓이고 칼륨도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관 안은 점점 더 부담이 커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검은 콩밥을 드시는 날에는 국물은 남기셔야 합니다. 건더기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딱 한 가지만 바꿔도 그날 밤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 식사 직후 커피 또는 녹차.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한 잔 해야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속도 정리하고 습관처럼 마시는 그 한 잔.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분을 빼앗는다는 점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이 많습니다. 이걸 처리하려면 신장에는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 커피가 들어오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있는 물을 밖으로 내보내라. 즉, 신장이 필요로 하는 물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단순합니다. 신장은 물 없이 일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기름 없이 돌아가는 엔진처럼 점점 부담이 쌓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영양 흡수를 막는다는 점입니다. 커피와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철분이나 미네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성껏 준비한 영양을 몸이 제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신장만 더 일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딱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최소 2시간. 커피는 쉬셔야 합니다. 그 대신 가장 좋은 선택은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몸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신장이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검은콩 식사 후 보리차 한 잔은 신장에게 이제 천천히 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 검은콩 시금치.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시금치가 왜 문제야? 맞습니다. 시금치는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이 먹을 때입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검은콩에는 칼슘과 미네랄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몸속에서 작은 결정을 만듭니다. 아주 미세한 돌 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 신장 안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필터를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혈류가 느려져 있기 때문에 이 찌꺼기들이 더 쉽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피로가 쌓이고 소변 상태가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좋은 음식도 짝을 잘못 만나면 부담이 된다. 시금치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검은 콩과 같은 식사에서 자주 반복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딱 한 번만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검은 콩밥 국물 함께 드신 적 있으십니까? 둘째, 식사 후 30분 안에 커피 드십니까? 셋째, 검은 콩 먹는 날 시금치 같이 드십니까? 세 가지 중 몇 개 해당되셨습니까? 세 개 모두라면 지금 신장은 겨울마다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개라면 이미 부담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이건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꾸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 지금까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검은콩 국물 나트륨 과부하. 둘째, 검은콩 식후 커피 탈수 흡수 방해. 셋째, 검은콩 시금치 미세 결석 생성.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검은 콩인데 오히려 신장을 살려주는 좋은 조합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그냥 덜 나쁜 식사가 되고 이걸 알면 완전히 다른 식사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정말 이렇게 바꾼다고 몸이 달라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났던 두 분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68살 여성 김영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걸음부터 무거웠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붓고요. 양말 자국이 다음 날까지 안 없어져요. 얼굴도 전체적으로 부어 있었고, 손등을 눌러보면 탄력이 늦게 돌아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힘들어 하셨던 건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하나씩 여쭤봤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거의 매일 검은 콩밥을 드셨고, 겨울이라 따뜻한 국물은 꼭 함께 드셨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물까지 거의 다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바로 커피 한 잔, 그리고 반찬으로는 시금치 나물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조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신장 기능은 나이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역과율은 정상보다 낮았고 노폐물 수치도 경계선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검은 콩이 문제였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검은 콩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신장이 버티기 힘든 조합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렸습니다. 검은 콩은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불릴 것. 밥은 부드럽게 푹 익힐 것. 검은 콩 먹는 날은 국물은 남길 것. 식후 커피는 끊고 보리차로 바꿀 것. 시금치 대신 따뜻하게 데친 브로콜리를 곁들일 것. 양은 하루 한 줌 이하로 줄일 것. 어머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그래서 저는 딱 열흘만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름 뒤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가벼워요. 저녁이 되어도 발목 붓기가 확실히 줄었고 양말 자국도 예전처럼 깊게 남지 않았습니다. 손끝도 따뜻해졌고 무엇보다 덜 피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검사했을 때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담을 줄였더니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 것.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사례.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72살 남성 박성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붓기보다 피로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다. 오전에 벌써 기운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겨울만 되면 몸이 더 무겁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식단을 여쭤보니 건강을 위해 검은 콩을 일부러 더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밥보다 콩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두유나 콩 관련 식품을 추가로 드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부담이 된다. 검은 콩은 좋은 음식이지만 단백질이 많습니다. 이 단백질은
몸에서 처리되고 나면 노폐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즉, 과하게 먹으면 좋은 음식이 아니라 이를 늘리는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검은 콩은 점심에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저녁에는 신장이 쉴 수 있도록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식후 커피를 끊고 수분 섭취를 보리차 중심으로 바꾸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천천히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렸습니다. 이 변화가 생각보다 큽니다. 천천히 먹으면 소화 부담이 줄고 그 부담이 그대로 신장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 덜 피곤해요. 몸이 예전보다 가볍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수면 질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몸 전체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 정리. 두 분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음식을 바꾼 게 아니라 방식을 바꿨다. 검은 콩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합, 타이밍, 양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몸이 반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3일 실천법.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일입니다. 첫째 날 준비. 잠들기 전 검은 콩 한 줌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십시오. 차가운 물이 아니라 손 넣었을 때 차갑지 않은 물입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날 실천. 점심에 검은 콩밥을 드십시오. 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넣고 부드럽게 익히십시오. 반찬은 단순하게 브로콜리 데쳐서 따뜻하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십시오. 식사 후 커피 대신 보리차를 천천히 드십시오. 이 하루가 신장에게는 휴식입니다. 셋째 날 확인. 아침에 몸을 느껴보십시오. 얼굴이 덜 무겁지 않습니까? 손이 조금 더 가볍지 않습니까? 소변색이 조금 맑아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기분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신 게 아닙니다. 평생 가족 먼저 챙기고 자식 먼저 생각하고 내 몸은 늘 뒤로 밀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신장을 버텨낸 장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크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국물 한 숟갈 줄이고 커피 한 잔 늦추고 조합 하나 바꾸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몸을 바꿉니다. 신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으로 답합니다. 아침의 가벼움, 저녁의 편안함, 손끝의 온기, 그 변화를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그 다짐이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부탁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